오늘 몇 가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연비 운전에 관련된 약간 연비 대결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제가 또 연비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비를 한번 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는 무려 지금 19.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랑콜레오스 르노에서 새로 나온 중형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거의 뭐 X5급 소렌토 뭐 약간 요급인데요? 소렌토보다도 조금 더 큰 느낌인데? 아무튼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가볍다.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이 자동은 아니고요, 그리고 텔레스코픽의 량도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엔진 스탑 앤 스톱이 있고 각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이거는 볼륨 기능,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차량 나가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 스피드 리미터,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이름들이 다 다르군요. 그랑콜레오스의 ADAS 이름이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켜봐야겠죠? 얼마나 전 또 ADAS에 또 진심이니까. 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오우씨, 못 빠져나가네.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ADAS도 충분히 잘하고 굉장히 잘 가네.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ADAS라든지 앞차와의 간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차가 멈췄는데 잘 멈춰주는지, 되게 스무스하게 잘 멈춰주네요. ADAS 얼마나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괜찮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거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의 모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보다는 되게 부드러운 그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네요. 끝에 있는 거를 눌러서 최근 주행 정보 리셋할 수 있고, 누적 주행 정보 리셋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상당한데요? 되게 부드럽다. 저는 좀 약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다지 관심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깜빡이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나가는 부분과 모두도 앞, 밑, 위, 이게 앞이랑 위에는 안 되네. 전부 다는 되는데 다 된다, 다 된다. 공조기가 전 방향으로 다 나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뭔가 드라이브 모드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에코 모드 상당히 완성도 측면에서 괜찮은데요? 어라운드도 되게 잘 되어 있네? 그리고 초반에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요, 이렇게 되게 짧은 구간 안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나가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엔진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T맵, 누구 오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T맵 오토랑 누구 오토 이 친구들이 정말 최근에 여러 차량들과 공조를 잘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3.7km 앞까지 직진입니다. 되게 큰데? 소리를 좀 줄일 수 있겠지? 아리아? 음량 최대로 줄여줘. 오, 아리아도 되고요. T맵, 누구 오토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이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전기차 같이 나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우리나라 차량들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캐퍼시티가 보통 1.49kWh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킬로와트시는 아닌데, 얘도 막 엄청난 그 캐퍼시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1.69kWh인가? 그러니까 거의 1.7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급 대비 가장 큰 배터리의 용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음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블루투스를 연결해볼까? 지금 신호등이 걸려 있으니까 맞나? 다른 거에 연결된 것 같은데
지금 제 주변에 다른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음악은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T맵 켜줘. T맵도 되게 잘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살짝 OLED나 되게 고휘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주 살짝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시야각이 조금 어두워서 끝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느낌이 나고, 조금 운전자 쪽으로 저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정면을 향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살짝 끝쪽으로 가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도 여기가 70km 구간이라서 액셀러레이팅을 조금씩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보면은 여기 에코코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회생제동 양을 높이고 낮추면서 돌아다니면서 연비나 전비 같은 것들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 이제 회생제동을 위해서 패들 시프터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코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직 완전 처음 경험해보는 UI와 UX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쭉 한번 타고 나가 볼게요. 일단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있군요. 이건 진짜 다행이다. 통풍 시트가 있고, 시스템 단위는 킬로미터, 리터당 킬로미터, PSI. 다른 것보다 정말 디스플레이가 부드러워서 좋네요. 터치 사운드도 방향 지시등 볼륨도 있어? 오, 괜찮은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아리야, T맵 켜줘. 어쨌거나 아리야를 통해서 뭔가를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네요. 잘 못 들었어요. 알았어.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 아하, 이렇게 켜면은 액티브 조향 어시스트가 적용이 돼서 움직일 수 있고 주변이 파악이 되고요. 앞쪽에 차량이 다 확인이 됩니다. 주변 차량들 확인 다 되고요. 스티어링 휠은 토크 감응형으로 되어 있거나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설마 아리아로 할 수 있나? 아리야? 네, 회생제동 강하게 해줘. 제어하려는 기기명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아리야? 회생제동 강하게 해줘. 제어하려는 기기명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나?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되게 잘하네요. 차와의 간격 조정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 진짜 잘했다. 얘가 지금 음악이 보스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다지 저는 쓰고 싶지는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딱 음악 들어보니까 음악은 진짜 딱 보스, 딱 보즈 사운드입니다. 진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5N에서 보여줬던 그런 음악 사운드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되게 묵직하고 보스만의 그 진중하고 무거운 사운드가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만카돈이나 보스 사운드 시스템보다는 바우스 앤 윌킨스나 뱅앤올롭스 사운드 시스템을 좀 좋아하거든요. 맑고 청아하고 그런 소리를 더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로 못 들어줄 만해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알갈이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인 사운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차 크기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진짜 되게 여유롭네요. 근데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대박. 뭐 여러가지 앱 같은 것들이 앱 서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보이네요. 웨일도 있고요. 네이버 웨일, 플로우, T맵 오토, 누구 오토, 풀 오토 파킹, T맵 스토어,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들어있네. 아리야, 플로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알았어. 아리야,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들려줘. 지금은 1분만 되어드릴게요. 노래 진짜 괜찮네요. 사운드 시스템이 다른 보스 사운드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되게 맑은데요 진짜. 근데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 뭐 앞쪽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오히려 주행 질감에 있어서 액셀러레이터가 너무 가볍게 밟히니까, 옛날에 그 느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한번. 아이오닉 5랑 EV6 같은 경우에 액셀러레이팅을 밟는 담력 자체가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좀 차량이 진득하게 나가는 느낌보다 약간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르간 페달로 바꿨었죠. 근데 지금 그랑콜레오스가 딱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힘은 남아 돌아요. 힘은 얘가 제가 알고 있기로 245마력 정도로 알고 있는데 토크도 괜찮고, 초반에 지금 나가는 것도 지금 다 보면은 전기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연비나 차량이 나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전해져 오는 헐렁한 느낌,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량의 MVH도 되게 좋고요. 조용하고, 일단 액셀러레이팅을 세게 밟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터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이 되게 시끄러워져야 되거든요. 지금 절대 적은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녹음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차량 자체는 굉장히 조용히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괜찮네. 자, 잘 만들었다. 그다지 관심을 많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 세부 설정을 하는 거라든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UI적으로, UX적으로 익숙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지금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잘 안 보여. 와, 근데 여기가 가덕도 쪽이란 말이에요. 거제도 쪽이라서 너무 좋네요, 진짜. 이분들이 부산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승 코스를 잡은 이유가 있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멋지다. 좋네요. 제가 지금 타고 돌아다닌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회생제동을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못 찾았어요. 설정을 해야 되지? 운전 설정. 삽입되어 있지 통행료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그리고 액티브 어시스트, 액티브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막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살짝 얘가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느껴지는데 현재로서는 또 괜찮아요. 아리야, 티맵 켜줘. 야, 가덕 해저 터널이다. 서비스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해주세요. 해저 터널 대박.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해저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바다 밑이란 말이에요. 어씨, 살짝 무서운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어두운 부분들, 밝은 부분들, 라이트는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 정도의 수준? 자, 얼마 전에 아우디의 그 실내를 보면서 와, 정말 밝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건 되게 좋고요. 그건 좀 아쉽네요. 밝기는 좀 아쉽고. 운전자 보조, 자동차로 보조가 있네? 자동차로 변경 보조,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에 차선 유지 보조와 더불어서 자동 차선 변경 보조도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는 사운드와 진동이 같이 되고, 추돌 방지 보조도 당연히 되고요. 전방 충돌 경보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주행 안전 보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요. 주차 보조는 나중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주행하십시오 안내 메시지에 맞게 쭉 주행하시면 공간들을 계속 차가 알아서 찾습니다. 그 라인 보고 찾고 지금 차와 차 사이 공간도 찾을 겁니다. 조작 없이 자유자재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을 쓰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깔 지금 변하는 거 보이죠? 밝기는 제일 빼놨고, 보스 오토 파일럿, 오디오 파일럿 좋다. 일단 플로가 되고요. 그 플로와 더불어 가지고 누구 오토, 안드로이드가 다 베이스로 기본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데, 지금 제가 이쪽 끝에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약간 그 핸드폰 필름 보면은
보면은 핸드폰에서 약간 옆 사람들 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름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동 차선 변경한 건 아니고요. 근데 뭔가 바로 뭘 눌러서 T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외부적인 부분에서 탁 눌러가지고 T맵으로 들어가. 외부 쪽에 요런 데다가 단축키를 놔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하고요. 우와, 죽인다. 진짜 멋지네요. 아, 이게 거제도가 괜히 거제도가 아니구나. 아,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차선이 자동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거야? 자, 오, 지금 자동 차선 변경이, 아, 손을 대고 있어야 돼. 아, 대박. 손을 대고 있어야지만 자동 차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토크 감응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어쨌거나 지금 차선이 두 개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되게 합류도 잘 해주고요.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로 잘 모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첫인상은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운전을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차량 크기도 되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막 뚜렷한 장점이 막 느껴져가지고 파워적인 부분이나 혹은 주행 질감이 아주 좋다든지 아니면 혹은 승차감이 막 진짜 그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전체적인 차량의 세팅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쉽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 차량의 모든 기본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자동 차선 변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 엑셀러레이팅 가벼운 거, 브레이크의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담력이 딱 정해져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뭔가 주행 질감의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노멀해요. 좋게 얘기해서 노멀하다는 것이 특색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게 느껴지려면 조금 더 차량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고급화를 통해서 차량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현재까지 연비는요, 제가 뭐 그렇게 무리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천천히만 달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연비는 17.2km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자체는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가요, 이런 터널 안에서의 어두운 곳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화이트에서 블랙, 다크 모드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다시 페이드 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껌뻑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0.1초, 0.2초 정도에 앞쪽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어두운 부분에서 지금 밝은 데로 나왔잖아, 그러면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페이드 인이 돼.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페이드 인이 돼. 블랙 아웃이 됐다가 다시 화이트 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첫인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이나 조향 질감,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승차감은 좀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쇼크 업소빙이 막 되게 둔탁하게 올라오고 거나 좀 되게 투박하게 올라와서 사람이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이런 잔진동이라든지 하이 주파수의 불쾌함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잡아놔서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조향을 싹싹 하면은 아무래도 얘가 이게 후방 쪽에 있는 구동축에서 느껴지는 게 아닌 앞쪽에 있는 구동축과 그리고 앞쪽에 조향축이 한꺼번에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이런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전방의 조향 질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요, 구동축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다듬어 가지고 차량을 나중에 조금 더 예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이 ECU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나 최신에 나오는 그런 중앙 컨트롤 방식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ECU가 좀 다른 차량들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그 많은 ECU들을 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야씨, 연비가 지금 19.1km야. 연비 되게 좋구나. 지금 거의 뭐, 그리고 앞쪽에서 올라오는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앞에서 오는 그 엔진의 배기 사운드, 진동, 이런 부분들, 미션의 체결에 대한 불쾌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 진짜 부드럽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로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엔진 모듈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타면서 한번 심화에 대한, 드라이빙에 대한 내용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